환자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다짜고짜 항암하자고 하고 나 수술은 안 해줘. 수술 언제 해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뵙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 이거 항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암이 이제 사기일 때, 그때 항암을 하실 때 이 항암을 왜 하는 거며, 이 항암이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다짜고짜 항암하자고 하고 나 수술은 안 해줘. 수술 언제 해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암이 사기일 때는 수술을 안 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암은 보통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나뉘는데요. 1기부터 3기까지는 암이 그래도 그 장기, 원발에 이제 국한되어 있고요. 좀 퍼지더라도 그 주변을 림프절에만 퍼진 겁니다. 4기는 어딘가 전이가 된 거고요. 조그맣게 가더라도 그건 이제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사기일 때는 우리가 이제 전이가 되면 이제 암이 사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전이암은, 사기암은 이제 자, 교과서에서 보면, 우리 외과 교과서에서 보면, 자, 전이암은 전신암이다. 웬만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이암일 때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뭐 대장암, 간전이, 이때는 이제 대장 수술하면서 간도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 또는 뭐 어디 이제 암 덩어리 때문에 어떤 합병증, 이런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항암이 주치료가 됩니다. 왜냐? 전신암이다. 우리가 이제 전이암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간전이라고 했을 때요. 췌장에서 간으로 전이가 된 건데, 조그맣게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전신 상태의 암이라고 봅니다. 전이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CT에서는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CT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세포 단위에서는 전신에 어디든지 암세포가 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주치료가 이제 항암이 됩니다. 자, 항암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은 좀 답답해요. 이 항암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언제까지 해야 돼? 사실 교수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실지도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암이 사기일 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완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완화라고 합니다. 완화라고 한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암을 완전하게 없애겠다가 아니라 이 암을 가진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겠다가 어떤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럼 항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암이 사기일 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웬만하면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이제 그게 환자분들이 좀 감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 좀 하나이긴 합니다. 암이 1기 내지 2기, 3기 때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항암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적인 항암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고요. 사이클이 끝나면은 그냥 경감암 이제 쭉 보다가, 물론 재발 전이암은 주치료가 항암으로 또다시 들어가긴 하지만은 마침표가 있는데, 사기 때는 마침표가 없다는 게 조금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라는 게요, 이제 점점 세대가 이제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좀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항암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쓰는 항암제 있잖아요. 머리 빠지는 거, 이제 뭐 골수 떨어져서 열나고 그런 힘든 항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항암은 이제 우리 1세대 항암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이라고 해서요, 우리 전신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들을 갖다가 융당 폭격까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심하고 힘든 거고요. 이제 2세대 항암은 뭐냐?
좀 영리하게 좀 스마트 폭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암이 어떤 특정한 대사 과정을 공격해 보자. 그래서 2세대 항암은 1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몸에 어떤 타격이 적고 좀 스마트하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이런 항암제를 갖다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들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내성이 좀 빨리 생겨요. 그게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표적 항암제 중에 좀 암 면역에 작용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이게 한 2007년도부터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항암제는 내성이 비교적 덜 생기면서 좀 결과가 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 항암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좀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가까운 미래는 아마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아마 주치료가 되면서 세포독성과 표적 치료를 아마 좀 같이 칵테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물론 아직 뭐 바이러스를 이용한 어떤 뭐 이런 여러 다른 어떤 실험적인 항암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면역 항암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항암제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암 사기다 좀 힘들게 항암하고 있지만 좀 용기 내서 좀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얘기한다고 되게 뭐였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말하다가.